그다음에 거꾸로 한국사 5-1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 가야의 발전과 쇠망 6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꾸로 영상, 디딤 영상을 재활해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왜 이 부분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 이 파트 부분이 신라의 전성기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 지도를 먼저 보면서 이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도는 그 다음 페이지에다 좀 새롭게 그려봅시다. 짜자잔 짜자자자자자잔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잔 짠짠짜자잔잔 짜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 이거 그림 나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였죠. 근데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구려가 약해졌기 때문에. 고구려가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중국의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정신이 없을 때 백제가 이제 공격해서 황해도, 강원도 일대까지 그리고 또 아래로는 마한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면서 남해안까지 제주, 참나 그리고 신라 일부 그 다음에 가야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산둥반도 그 다음에 규슈까지 진출하면서. 그런데 이 백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고구려가 이제 4세기 후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한강 이북지역 뺏고 이러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놓고 고구려하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한반도 내부에서의 주도권을 백제가 좀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백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야와 외 세력 이들은 이제 남해안의 해상 무역권을 백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가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신라는 비록 중국과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차츰 안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가 좀 더 크려고 하니까 백제가 이제 가야와 외 세력을 동원해서 신라를 밟아버린다. 신라는 위기에 빠져서 고구려에게 SOS를 쳤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주면서 내친김에 가야의 종발성 아마 이게 금관가야일 것 같아요. 금관가야일 때까지 침으로써 쳐서 외와 가야 세력에서 신라를 구원하고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은 호명그룹과 실성왕의 왕위 등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가야는 이제 안쪽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왜 안 쓰죠? 후기 가야 연맹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부교재 학습지 내용을 좀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무랑 때 이 부분 이야기하려면 신라의 그 왕호 변천 과정 확인해야겠죠? 혁것의 거서간 그 다음에 남해 탈해 이사금 가기 전에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마리간 왕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귀인이란 뜻은 무당, 제사장, 재정일치, 이사금 연장자, 연맹체의 대표 이사 정도, 마리간, 칸 이건 대족장, 왕권이 세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대족장 마리간의
쓴 사람이 뇌물 이사금, 뇌물 마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립을 해보려고 하니까 백제가 이제 고구려하고 싸움 중이기 때문에,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신라를 치려 자신들이 동원 가능한 가야와 외세력을 동원해서 신라에게 압박을 가했던 거, 싹을 틔우려고 하니까 밟아주는 거죠. 그러한 시기를 좀 겪었던 신라 내무랑, 하지만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다는 차원에서 벌써 이제 박시석 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하지 않고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된 독점 체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빨리 가야겠다. 1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무랑 뒤에 실성왕,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그랬고, 다시 이제 실성왕에는 내무랑의 아들 눌지, 눌려 있었던 눌지가 다시 왕권을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자주적인 노선을 걷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증왕 때에 와서 신라는 체제 정비를 본격화해 갑니다. 지증왕 지우자. 지증왕은 이제 지증 마리간이었겠죠. 지증 마리간은 이제 좀 세련되게 나라 이름을 좀 바꿔볼까? 꼭 중국 스타일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왕 호칭도 중국식으로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고, 마리간 대신에 나라 이름도 사로국에서 신라를 정식 나라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그 이제 우경을 장려하죠. 생산력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합니다. 팔팔한 젊은이들 이렇게 귀족이나 왕이 주는 데서 순장을 해버리면 노동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도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지방에 주와 군을 설치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독도, 바로 우산국을 정벌하죠.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경상도 북부까지 확보했다. 여기 일선군이라고 해놨죠. 주군을 설치했는데, 이 군은 어디다? 일선군은 지금의 구미 지역입니다. 구미 선산지역. 그리고 이제 그의 조카가 왕이 된, 그의 바로 조카가 아니라 아들인가? 버풍왕이죠. 버풍왕의 조카가 진흥왕이고, 예. 버풍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을 선생님 한번 확인해 봐요. 맞아요. 지지왕의 아들 버풍왕의 조카가 진흥왕이지. 자, 법을 흥하게 했다. 여기서의 법은 불교. 법을 만들었다. 여러분 내우기 쉽게, 율령을 반포했구나. 체제를 정비했구나. 17관 등 옷 색깔 정리해줬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병부를 설치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군권을 장악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라 같은 나라는 사로 육촌, 육부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각각의 군대가 따로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왕도 그 중에 한 부에 속해 있어. 그런데 병부를 설치했다는 말은 군사권을 왕이 이 각각의 군대들이 아니라 왕의 군대로 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바로 바로 이 금관가야.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치명타를 입고 후달달달달달 후들거리고 있었던 금관가야의 마지막 임금 구풍왕에게 나라를 들어 항복하죠. 근데 이 구형 왕의 아들이 바로 김무력, 그의 아들 김서연, 그리고 그의 아들 김유신, 이런 가야계 귀족들이 신라 삼국 통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하자. 독자적인 연호 건원.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사상 통합을 시도했다. 그리고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화랑도, 아이고 칼을 더 키울 걸 그랬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화랑도는 도를 닦는다 할 때 도가 아니라 물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화랑 한 명에 낭도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낭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백제와 연합해가지고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죠. 그게 백제성,
왕. 백제 부흥을 꿈꿨던, 백제 중흥을 꿈꿨던 성왕은 신라와 손을 잡고 한강유역, 이 부분은 아까 부분이 아니라 전에 설명됐으니까 생략했습니다만, 한강유역이 다 지금 고구려 수준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는 이 남한강 상류지역,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회복해야 자신들의 근거지를 백제를 확보할 수 있고, 신라는 한강유역을 진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단양 신라 적성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적성에서 적성을 점령하고 이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게 단양 적성비입니다. 이 단양 적성비는 교과서 33쪽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왕권이 세져서 이제 단독 하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왕이 이제 이쪽 지역을 확보하는 건 꿈에도 그리던 부여시의 근거지 위례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해버리죠. 그러니까 성왕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 충북 옥천 지역의 관산성으로 총력을 다해서 관산성 길목인 군사전조 중지 관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이때 끌어들인 세력이 이제 그렇습니다. 대가야 세력, 그리고 바다 건너 왜군, 외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이쪽에 총 공세를 퍼붓는 거죠. 성왕 때 일본의 외에 불교를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는 돌려 이야기하면 불교가 들여다 혜택을 주면서 외 군사적인 용병까지 동원해서 전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총력을 쏟아부었는데 그만, 그렇죠. 성왕이 이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잡혀서 오히려 처형당하면서 백제 중흥의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 입장에서는 이 대가야가 한때는 자신들하고 결혼 동맹까지 맺으면서 자기에게 붙는 듯 하더니 다시 백제에게 붙었음을 보여주니까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가야를 멸망시켜버리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가야를 진흥왕 때 병합했고, 그리고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한강의 수계를 따라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서 함흥 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신라의 영토 팽창 비석들이 세워지는 거죠. 단양 적성비, 장령 적경비, 교과서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북한산 순수비, 조령 마운영비. 가야 고령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대가야는 5세기 후반 나름대로 크게 성장했고 중국에까지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어요. 중국 남중국에 남중국 왕 좀 위상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고구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는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군을 돕기도 하고, 고구려를 돕는 게 고구려를 물리치기도 하고. 하지만 가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소국들이 독자적으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서로서로 견제되다 보니까 힘이 세지지 못했다는 거.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위축. 결국 대가야는 신라하고 결혼 동맹까지 맺으면서 버텼으나, 세력 유지를 도모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가야가 버풍왕에게, 대가야가 진흥왕 때 병합되면서 가야 연맹은 해체됐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15분 넘으면 이거 안 올라간다. 여기까지 할게요.